고등학교 졸업하냐 검정고시 한국사 예상 300제입니다. 예상 문제 300제인데 5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학부터 시작해서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바로 볼게요. 실학자들은 조선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 학자들 중에 중요하게 여긴 산업 분야가 다른 인물은 유수원, 정약용, 박지원, 박제가 나와 있는데 정약용만 뭐예요? 중농학파죠. 중농. 농업을 중시 여겼고 나머지 유수원, 박지원, 박제가 같은 경우는 중상학파로서 상공과 청나라와의 통상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1번 같은 경우는 2번 중농학파인 정약용이 여기서 다른 인물이다. 답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102번에 실학의 학문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배타적, 실증적, 민족적, 실용적. 배타적 뭐예요? 배타적 정말 외람됐네요. 그래서 우리 민족적이고 실증적, 실용적 뭐 이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개화 사상가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근대 지향적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대 지향적. 그래서 102번 같은 경우는 다 몇 번이라고요?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03번 세도 정치의 결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세도정치라고 하는 거는 왕실의 왕의 외척가문, 왕의 장인어른이나 아니면 왕의 부인네 집, 왕의 어머니네 집, 뭐 외가 이런 집이죠. 외척가문이 득세하는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예요. 왜 비정상이냐면은 왕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왕의 외척이 다스리는 왕은 뭐예요? 그냥 허수아비, 힘이 없고 왕권이 매우 약한, 약화된 시기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너도 나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기관은 굉장히 문란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있는 이런 관리들, 중간 관리들이 백성들을 마구 색을 막 걷어들여가지고 백성들의 생활이 몰락하게 되고요. 서로 간직을 사기 위해 사고파는 매간매직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103번 같은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다? 바로 1번. 왕권 강화다. 아니에요. 왕권 약화예요. 그래서 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4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널리 퍼진 종교가 아닌 것은 세도정치로 인해 나라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백성들 사이에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여 정치적 구원을 얻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뭐 새로운 하늘이 열릴 거야. 미륵불이 나타나서 우리 세상을 바꾸게 해줄 거야. 뭐 이런 것들. 후전 개벽사상. 이런 것들. 천주교, 동학. 모두가 평등해. 하나님 죽은 다음에 세상에 있어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거면 이런 것들 계속 믿기 시작하는 거죠. 아닌 것은 유교. 언제부터 유교가 우리나라 정치 사상으로 있어서 그럴 때부터. 그 전에도 유교, 유학이라고 해서 삼국시대부터 있던 학문이에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104번은 몇 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5번 문제예요. 다음 중 천주교 신앙과 관련 없는 거를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1번에 최초의 영세라고 하는 거는 세례를 받은 교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례를 받은 신자는 이승훈이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이승훈이 세례 교인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목회 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고 최초의 교회는 명동교회이다. 명동성당이다. 명동교회다. 이것도 맞죠. 최초라고 했던 거. 자, 남인학자 중인들이 신도의 중심이었다. 이 남인학자 중인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정치에 끼지 못했던 잔반, 향반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조선 후기의 남인학자 중인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 천주교를 갖다가 학문으로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라고 해서 막 얘기를 갖다 읽어보고 공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좋은 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막 인간이 평등하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는 거기에 홍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인학자 중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 천주교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학문으로 들어왔는데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종교로 발전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천주교 전례가 이루어진 것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이다. 땡 틀렸어. 누가 했다고요? 남인 계열의 학자들 혹은 중인 계열의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서양에서 학문으로 받아들여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종교로 발전했다. 종교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학에서 서양 학문으로 들어왔다가 종교로 발전했다라고 했으니까는 4번. 우리나라의 천주교 전례가 이루어진 것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다. 아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종교는 최재우가 창시했어요. 동경대전 용남유사의 교리가 전해지고 있고요. 유교, 불교, 도교가 융합된 뭐예요? 동학.
특징으로 따지자면은 반외세. 외국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 대항한다라고 해서 동학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고요. 둘이 사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반봉건. 봉건 사회에 반대하죠. 왜요? 그냥 이런 인내천이라고 해서 인간 평등을 갖다 주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사회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동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학은요.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조선 후기 우리 한말, 구한말 시기에 이제 많이 믿었던 종교고 이런 반외세, 사회 개혁적인 운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106번에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7번. 조선 후기에 널리 퍼진 천주교와 동학의 공통된 사상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인간 평등이죠. 인간 평등. 현세, 구복, 보구가명, 후천계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학이랑 조금 더 관련이 있고요.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내세 사상, 죽은 다음에 뭐 천국과 지옥이 있어, 뭐 유교 제사의식 거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107번에는 천주교와 동학의 공통점. 바로 뭐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거. 그 다음에 108번. 다음 그래서 설명하는 조선 후기의 농민봉기는 평안농민이 하나로 뭉쳐 탄간우리의 착취와 지방차별에 반대한 농민항쟁이다. 정부에 큰 타격을 주어 이후 발생한 농민봉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자, 이 농민봉기는 지도랑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지도로 따졌을 때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 이쪽 유독 막 표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강동육주, 서희가 외교단편으로 강동육주 획득했을 때 요거 똑같이 그렸던 것 같은데 여기도 같이 맞죠? 서북민, 서북쪽이라고 하죠. 서북쪽 혹은 평안도. 요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좀 차별을 많이 받고요. 관리를 여기서 등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의 왕래도 굉장히 많았고 과거에는 죄인들이 많이 가는 굉장히 험한 산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108번 같은 경우는 바로 서북민,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라는 거. 그래서 108번 같은 경우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09번. 뿌이에서 안 보이지만 여러분 책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연표에서 가시기에 나타난 사회 모습, 순조 때부터 언제까지, 고종이 즉위하기 전까지, 철종 때까지 3대에 걸쳐서 60여 년간 지속이 됐던 어떤 정치? 세도 정치.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 옳지 않은 거. 전세, 군포, 항복 등 이거 세 개 합쳐서 뭐라고 해요? 삼정이라고 하죠. 삼정이 굉장히 문란했었다라고 하는 거. 세금 행정이 문란했다. 암행어사 파견으로 관리의 부정이 사라졌다. 암행어사 파견이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암행어사도 결국은 매간 매직으로 산 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과거제가 문란해졌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도 정치가 실시되었다. 최초의 농민봉기는 홍경래의 난이며 철종 때 가장 심했다. 다 맞는 얘기고요. 자, 109번 같은 경우 옳지 않은 거 뭐라고요? 효과 없었던 암행어사 파견. 그래서 109번에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삼정에 대한 설명이다. 삼정 뭐라 그랬어요? 삼정. 방금 나왔었는데 전정, 군정, 환곡 이라고 해서 전정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 군정이라고 하는 건 여기예요. 그러니까는 가서 일해준 노동력이나 군역 같은 것들 얘기하고, 환곡 같은 경우는 춘대 추납. 추운데 봄에 빌려줬다가 추나 가을에 추수하면은 국가에다가 빌린 만큼 갚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세 개의 이제 삼정이라고 하는데, 바른 설명은 빈민 구제 정책, 삼정 중에서 농민을 가장 괴롭혔다. 전정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네요. 빈민 구제책은요, 환곡이에요, 환곡. 삼정 중에서 농민을 가장 괴롭힌 것도 환곡이고요. 왜요? 고리대 이자가 너무 비싸. 그 다음에 군포를 거두어들이는 군포행정을 말한다. 이건 군정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농토에서 거두어들이는 조세행정을 말한다. 라고 했으니까는 110번에는 4번이 답이 되겠죠. 다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11번. 다음 기억 시기에 맞지 않은 것은 역시 무슨 시기예요? 순조부터 헌종, 철종을 거치는 세도 정치 시기로서. 여기는 세도 정치. 자, 이때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맞지 않은 거. 안동 김씨, 삼정문란, 풍양교시, 왕권 어떻게 됐다고요? 약화. 굉장히 쉽고 간단한 문제였죠.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하는 느낌으로 한번 풀어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111번에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번은 다음 괄호 안에 가장 적절한 말은 조선 후기에는 삼정의 문란이 매우 심각하였다. 삼정 중에서 흐는 봄의 관청의 곡식을 농민들에게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거두어들이는 좋은 취지의 제도였는데 실제로는 탕가노라들이 고리돼. 이자가 너무 높다는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쌀을 갖다가 한 가마니 빌렸어. 그러면 갚을 때 몇 가마니 갚아야 돼요? 한 가마니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갚을 때는 10가마니 갚아야 돼요. 너무 힘들어. 너무 몇 배나 되는 거를 갖다 이자로 내야 되는 걸 고리대라고 하는데, 뭐에 대한 폐단이다? 바로 춘대 추납이라고 했죠. 황곡에 대한 설명이더라. 황곡. 답 4번이에요. 112번은 답 4번이고요. 113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도는 특산물을 바치던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민호에 부과하던 토산물 공납 대신 토지 1결당 12마씩 쌀을 부담하도록 세제를 개혁하였다. 이거는 대동법에 대한 설명이죠. 약간 좀 뜬금없긴 하지만 상기가 되니까 좋네요. 균역법은 뭐예요? 역을 균등하게 하는 법. 역에 관한 법. 군역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2필씩 내던 거를 몇 필로 줄여줬다? 1필로. 그 다음 탕평책이라고 하는 거는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영조의 정책, 인조의 인재의 고른 등용. 그 다음 호포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요거는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대원 문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역에 관련된 거죠. 역. 응? 2필에서 1필로 이렇게 줄여줬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남자가 10명이 있어. 그럼 우리 집에서 10필 나가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거 갖다가 장정당, 균역법 이런 거는 전부 다 장정당.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남자 수별로 옷값을 냈어야 되는데 호포제에서 말하는 이 호는 지포자예요. 지. 한 집에서 한 필씩 나가는 거. 우리 집에 아들이 한 1000명이 있어. 그래도 한 필만 나가는 거예요. 모자르겠네. 모자른 거는 어디서 충당해? 원래 안 내던 사람도 있잖아요. 양반들. 양반들한테 부과해서 결국 호포제 같은 경우는 양반의 반발을 사게 됐던 대원군의 개혁 정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13번 같은 경우는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14번 문제예요. 조선시대 여러 제도 및 용어를 바르게 설명해서 먼저 종합 문제네요. 종합 선물 세트. 예송은 집권 세력이 급격히 교체되는 상황을 말한다. 땡, 틀렸어. 예송 아니야. 예송 아니고 뭐예요? 한국이죠. 급격한 정권 교체. 대동법은 지방 특산물 대신에 각 호당 쌀 12마리를 내게 하는 것이 각 호가 아니라 토지 1결당. 토지 1결당. 쌀 12마리를 내야 하는 것이다. 탕평책은 임금은 항상 치우침이 없이 공평 무사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정조 때 처음 실시되었다. 땡. 영조 때 처음 실시되고요. 처음 탕평책을 말했던 건 이거 주장했던 거는요. 숙종이었어. 숙종. 그 다음에 균역법은 정남이 내던 군포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그 부족분은 어장세, 염세, 삼박세 결작으로 보충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거 맞는 거네요. 그래서 114번 같은 경우는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15번은 대동법 실시 이후 조선사회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특산물을 쌀, 옷감, 동전으로 대신 냈고요. 그러면 사실 이런 거죠.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특산물이죠. 그 지역에서만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떤 걸 또 의미하냐면은 내가 못 내면 어디서 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부담이 너무, 만약에 내가 생산 못했어. 그러면 어디서 빌려서라도 내면 되는데 빌릴 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백성들을 갖다가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제도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특산물이 생산이 안 됐을 때는 쌀이나 옷감, 동전으로 대신 내면 된다.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왜 이런 제도가 생기게 되냐면은 바로 방납의 폐단. 원인. 방납의 폐단. 자, 방납의 폐단이 뭐냐면은 우리 일반 백성이 이런 특산물 같은 거를 중간 관리한테 내게 돼요. 마을 단위 중간 관리한테 내면은 마을 단위의 중간 관리가 이걸 갖다가 또 중앙으로 보내게 되죠.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그러면은 이 지금 만약에 특산물이 생산이 안 됐을 경우에 중간에서 이거 가지고 있던 사람이 먼저 내줘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먼저 내줄게. 하지만 다음에 생산이 되면은 너는 2배로 내야 돼. 2배로 내야 돼.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납이에요. 중간에서 중간 관리층이 더 많이 먹는 거. 그래서 백성들이 되게 힘들어지니까는 꼭 특산물이 아니어도 그 생산이 안 됐을 때 쌀, 옷감, 동전은 대신 내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대신 내는 거예요. 대동법.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동법을 시행하는데 굉장히 오래 100년 걸리거든요. 왜 100년이 걸리냐면은 중간관리층, 바로 이들이 자기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해먹던 그걸 갖다가 방납이라는 걸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대신 내주고서 이자 받아먹는 거. 그러니까는 이런 지배층들의 반발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100년이나 걸렸다는 거. 참 우리나라 참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특산물을 쌀옥간 동전으로 대신 냈다. 그러자 국가에서 정작 특산물이 필요할 때에 그 특산물이 생산하는 생산지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은 뭐예요? 국가에 소속이 돼 있는 공인, 상인인데요. 공인이 등장하게 되면서 공인이 등장과 함께 상업이 크게 발달하게 되죠. 왜요? 공인한테 팔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특산물. 자, 그래서 이 공납, 원래 특산물을 내는 걸 공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토지 1결당 12마리라고 했으니까는, 쌀 12두라고 했으니까는 마치 전세처럼 반편하는 공납의 전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5번 같은 경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상업이 쇠퇴다. 너너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발전하게 되었다. 자, 116번 문제예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선 후기 조세제도는 토지 1결당 4두를 징수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조선 세종대왕님께서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풍년, 흉년에 따라서 차등 징수했었거든요. 농사 잘 되면 많이 내고 안 되면 조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썼었는데, 이건 뭐 무조건 농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토지가 좋든 안 좋든 무조건 영원히 정하는 제도. 이거 뭐예요? 토지 결당 4두로 고정으로 영원히 정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영정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정법은요 실제로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오히려 백성들을 조금 더 부담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조선 후기에 조세제도의 변천 부분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도록 하세요. 자, 116번 같은 경우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117. 흥선대원군의 내정개혁. 흥선대원군이 나왔어요. 자, 대원군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대원군 같은 경우는 누구의 아빠? 고종의 아빠. 자, 이 세도정치 이후에 세도정치. 자, 누구부터 누구까지였나요? 정치 이후에 순종, 뻥, 그 다음에 헌종, 뻥, 철종까지 이렇게 조선의 3인방 세도 정치가 지났는데, 이 철종이 딸만 둘이에요. 딸만 둘. 그러니까 데릴 아들이 없다 보니까는 이 세도가를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올려주면 너희 세도가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권력을 잡은 인물이 있었죠. 바로 저 사람, 흥선대원군입니다. 이 사람은 철종이 왕위를 잇게 되는 고종의 아버지로서 원래 왕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이 대원군이거든요. 살아서 대원군 칭호 받은 사람은 흥선대원군밖에 없다고 해요. 보통 죽은 다음에 이런 칭호를 받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고종이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어린 왕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정치를 해주는 수렴청정에 들어가게 되고요. 무려 10년 동안 많은 개혁을 통해서 혼란스러웠던 세도 정치기를 조금 안정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정개혁, 나라 안을 갖다가 다시 싹 바꾸는 대원군의 내정개혁의 목표는 뭐가 있었냐? 바로 왕권 강화와 재정 확보, 또 민생 안정까지.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거. 이게 바로 대원군 개혁 정치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친일파나 근대문물 수용 이런 것들은요, 아직 대원군 시기에는 나오지 않은 현상이 되는 거고요. 분당 정치라고 하는 건 이미 세도 정치 때 거의 끝났어요. 당파가 하나의 당파가 이제 독주를 하는데 더 이상 무슨 어떤 견제나 이런 거 없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문란했기 때문에 부당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117 같은 경우는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18번. 계속 대원군인데, 대원군 같은 경우는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출제율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받을 필요가 있고요. 다음 밑줄 친 내용과 관련이 없는 대원군의 정책은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는 세도정치 때문에 어지러워진 정치를 안정시켰고 국가지적은 늘렸으며 백성들의 기대도 어느 정도 부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일부 양반들이 크게 반발하였다. 이건 뭐예요? 밑줄 그은 거 뭐예요? 백성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했다는 거. 뭐가 있을까요? 안동깁시, 세도가였던 안동깁시 세력을 축출했고 백성들의 이 피를 빨아먹는 세금도 안 내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서원을 정리했다. 법전도 새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당백전, 당시 통용되던 화폐,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를 가지고 있던 당백전을 발행해서 물가를
오르게 만들고요. 강제 기부금 원납전을 징수했고요. 심지어는 가는 길을 막고 문세를 징수받아서 그 돈으로 경복궁을 중건했죠. 이런 거는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반발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118번에 관련이 없는 건 몇 번이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119번. 미국이 강화도에 침입하면서 내세웠던 구실로 옳은 것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 대원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대원군 같은 경우는 대원군 개혁의 방향이 내정개혁, 나라 안에서 개혁을 하는 것과 내정개혁과 그 다음에 대외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응? 내정개혁 같은 경우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 왕권 강화, 그 다음에 국가 재정 확보. 왜냐면 너무 오랜 세도 정치로 재정이 엉망이었거든요. 재정을 확보하고 무엇보다도 민생 안정,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거. 이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다? 세도가. 그러니까는 안동김씨죠. 세도가라고 하면은 세도가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동김씨 비롯한 풍양 조씨와 같은 권력을 잡고서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안동김씨 세력들 축출했다. 안동김씨 축출. 그 다음에 이 세도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 기구였던 비변사를 폐지. 그러면서 원래 최고의 권력 기구로 올라와 있었던 뭐요? 의정부와 삼군부는 부활을 시켰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경복궁을 새로 중건하고 경복궁 중건. 이 과정에서 당백전, 원납전, 문세 같은 것들 징수하기도 했고요. 그거 외에도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게 됩니다. 삼정의 문란 시정. 이 삼정이라고 하는 건 뭐뭐 있었어요? 전정, 군정, 환곡. 이 세 가지가 있었죠. 전정이라고 하는 건 토지에 부과되는 이 세금인데 요걸 갖다가 너무 황무지에다가 일구는 못 쓰는 땅 이런 것까지 세금을 다 붙여버리니까는 토지를 새롭게 조사하는 거예요.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양전사업. 군정 같은 경우는 장정 한 명당 옷감을 계속 내게 되니까는 너무 부담스러워. 아들이 많아버리면 너무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집당 한 피씩 지포자를 써서 호포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호포제. 그럼 부족부는 누구한테 징수시킨다? 양반한테. 그 다음 환곡 같은 경우는 환정이라고 썼네요. 환곡 같은 경우는 그냥 폐지예요. 이거 없애버리고 그 대신 마을 단위의 창고인 사창제를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혈세를 빼먹는 뭐가 있어요? 서원을 정리를 하게 되죠. 서원을 정리. 그리고 법전도 새롭게 편찬하게 되죠. 어떤 법전? 대전회통. 과 같은 법전을 새롭게 정리를 했더라. 그래서 이 왕권 강화, 재정확부, 민생안정 어느 정도 이렇게 이뤄내게 돼요. 그리고 대외정책 같은 경우 이거 순서대로 같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119번 같은 게 대원군의 대외정책인데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아니라 결과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냥 밑에다가 써야겠습니다. 결과가 됐기 때문에. 대외정책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병인, 박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가 있어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 다음 병인 양요. 그 다음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다음에 심리양요. 그 다음은 척화비. 자, 이렇게 되는데 병인박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천주교를 갖다 포기하던 천주교 신부 9명을 처형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을 빌미 삼아서 병인년에 이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로 침략을 하게 되죠. 사실은 통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무력으로 통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원인 결과 관계 같이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원인 결과관계도 함께 알아두시면요.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원인과 결과관계 이렇게. 제너럴 셔먼호 사건 같은 경우는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 위한 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너럴 셔먼호가 우리나라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통상을 요구하자 평양 관민들이 이 배를 갖다 불태워버려요. 미국 배인데. 근데 이게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서 미군이 함대를 이끌고서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되죠. 신미양요. 자, 그리고 중간에 독일의 상인 오페르트가 대왕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적발된 사건, 이런 것들 외국 애들이 들어와서 좋았던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왕군 결국 척합의를 세우죠. 뭐라고? 외국이랑 통상하는 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래서 대왕군의 대외 정책은요. 뭐예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에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수교 거부. 세국 정책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통상수교. 무역을 하지 않겠다. 왜? 들어와서 좋은 일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대왕군의 간략한 내용들이고요. 지금 119번 보세요. 미국이 강화도를 침입하면서 내세웠던 구실을 옳은 것은 미국이 쳐들어온 거 뭐예요? 제너럴 셔먼호 때문에 쳐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놓으면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하세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니다. 120번. 너무 더러워졌네요. 싹싹 지우고요. 싹싹 지운 다음에 깨끗하게 대원군의 개혁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세도 정치를 청산하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했고요.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복궁을 준공하여 백성들의 불만을 샀고 서원을 대폭 정리하여 양반 유생들의 어떻게 반발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 대원군이 10년 정도 집권하게 되는데 이 양반들의 반발을 샀던 제도가 두 개가 있어요. 서원 정리하고 한 가지가 호포제 실시예요. 아까 우리 집마다 이제 분열 갖다가 원래는 장정 머릿수로 뽑았었는데 한 집에 아들이 아무리 많아도 한 집에 그냥 한 피씩 뽑는 걸로 한 피씩만 내는 걸로 한다고 했잖아요. 부족분을 어디서? 양반들한테 징수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포제랑 서원 정리 때문에 대원군은 10년 이상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양반들 반발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고 120번 같은 경우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121번 봅니다. 121번은 흥산 대왕군의 정책 중 양반과 백성 모두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것은 바로 경복궁 중건. 당백전 만드는 바람에 물가가 엄청 올라갔다는 얘기죠. 왜 올라가요? 물가가? 왜 올라가냐면 우리가 지금 통용되고 있는 화폐는 우리 경제 상황에 맞게 그 개수랑 맞아 떨어지게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을 갖다가 너무 많이 찍어내버려. 그렇게 되면은 무거값도 그 돈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그대로요. 무거 어떻게 사?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경복궁 중건 사업 같은 경우 당백전을 발행했고 더더군다나 양반들 같은 경우는 궁전을 지을 땐 굉장히 좋은 나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어디 있나 대형을 살펴보니까 이 양반들의 묘지에 다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놈의 나무를 남의 묘지림을 다 뽑아가지고 궁전을 만들었으니까 양반들 엄청 싫어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121번 같은 경우 경복궁 중건 사업은 양반이나 백성 모두에게 반발을 샀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112번 나왔습니다. 한문이 나왔습니다. 척합의 내용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 없어도 우리 풀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대왕군의 대외 정책. 양이 침범, 비전즉하, 주화매고. 서양 애들이 침범했을 때 화의를 맺는 것은 나라를 화의를 맺는 거는 나라 팔아먹는 거고, 그러니까 화의를 맺으면 안 된다, 통상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북벌이라고 하는 거 언제 나와요? 효종 때 청나라를 정복하자, 그때 나온 거잖아요. 개화 정책, 문호를 개방하자.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랑 반대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4대 교린, 이거는 조선 초기에 대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우리가 좀 실리적으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잘해줘. 잘해주고 좀 우리보다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랬을 때는 잘해줬다? 밀당하는 거예요. 밀당. 그래서 이 교린 정책은 강경책과 회유책을 함께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2번 같은 경우는 척합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담고 있는 내용이더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23번 넘어갑니다. 다음에 제시된 사건의 결과를 추진된 조선의 대외 정책,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네요. 그죠?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만행사건, 신미양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그 전에 있었던 거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비석 자주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척합의를 건립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124번. 다음 중 병인양요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생님 아까 필기해 놓은 거를 지금 정리해 놓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문제 금방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나와 있으니까. 자, 병인양요의 직접적인 원인은 천주교 박해. 이거 무슨 사건인가요? 병인 박해 사건이죠. 병인 박해. 이것이 원인이 돼서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되었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흥선 대왕군의 개혁정책 개혁 내용은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용서치 않는다는 단호한 결의로 실시되었고 많은 양반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공자. 공자 뭐한 사람이에요? 유교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유교. 유교, 유학자. 공자는 유교에 만든 사람인데 공자가 다시 살아도 그럼 유교를 공부하는 건 어디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나요? 서원이죠. 유교 경전 공부하고 선현에 대한 제사 지내고 성리학 연구하고 이런 데가 바로 서원이잖아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백성을 괴롭히면 그건 내 용서하지 않아. 서원, 전국 600개 있는 것 중에 47개소만 남기고 싹 다 없애버려! 이렇게 된 거야, 서원 정리. 그래서 이제 막 유생들이 경복궁 앞에서 눈물이 철철 흘리면서 막 상소를 올리고 난리를 쳤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은 서원 정리와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5번 같은 경우는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예요? 양정 같은 경우는 3정의 문란 중에 정전의 폐단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호보제 같은 경우는 군정의 폐단, 사창제는 황국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됐던 개혁정책이었죠. 그래서 125번 3번까지 정리를 해서 봤는데, 자, 이제 5개 풀어봤는데 대왕군에서 반복 문제 엄청 많이 나왔죠. 근데 대왕군은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거 이상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모른다 그럼 틀릴 수밖에 없어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고 익히고 암기하고 기억을 하고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는 거 잊지 말도록 하십시오. 자, 나머지 부분은 몇 번이죠? 126번. 126번부터는 다음 회차에서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